네, 환율이 오늘 장중에 1,477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1,472원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 환율 오늘 분석해 드릴게요.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환율 너무 궁금해하신다고 하는데 네. 또 오늘 좋은 소재를 갖고 와주셨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동원하네요.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환율이 뭐 어제 1,470원 넘어서면서 7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했고 네. 보니까 지난주 내일이 올랐더라고요. 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번 주도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뭐 간밤에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거 좀 나오면서 오늘은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긴 한데 어쨌든 뭐 환율이 이러다가 뭐 1,480원 넘고 뭐 1,500원까지도 가겠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또 국민연금이 소환이 됐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워낙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달러 수요 주범으로 늘 몰리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초에도 사실 이제 탄핵 국면 접어들면서 이제 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을 때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해지를 하고 또 하는가 외화 수업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소방수로 좀 나섰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좀 진정된 면이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이제 환율 급등을 막을 수는 있지만 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카드는 쓰지 말자 이런 목소리가 좀 높았는데 워낙 이제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에서 이제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기서도 오를 수도 있겠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니까 지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좀 동원해보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제 첫 회의를 했는데 딱히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맞나요? 네, 뭐 예. 어제 이제 기획재정부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네. 국민연금 이렇게 4자 회의를 했죠. 그러니까 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하고 첫 회의를 이제 어저께 한 건데 국민연금이 동원될 거라는 예상은 좀 어느 정도 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에 뭐 이창용 한은총재하고 이제 긴급 시장 점검 회의를 가졌을 때 뭐 국민연금 같은 주요 수급 주체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라고 네. 밝혔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열흘 만에 첫 회의를 가진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언젠간 등판하겠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제 첫 회의니까 뭐 어제 기재부에서 이제 언론 공지를 한 게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라는 사실하고 이제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만 네. 밝혔는데 이 방안이 가능한지 과연 수익성과 안정성을 같이 이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한지 약간 퀘션 마크긴 한데 이날 뭐 딱히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기재부 하는 거기다가 이제 국민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이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으니까 복지부까지 이 4자 협의체가 구성됐다는 것 자체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러네요. 상당한 거고요. 결국은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외환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라는 건데 실제로 수급상 달러 수요를 억제하거나 달러 공급을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그냥 국민연금을 끌어들였다라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시장에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가 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이제 예. 국민연금이 사실 환율 상승의 주범으로 꽂혔던 게 워낙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사실 우리 이제 월급에서 원화로 나가잖아요. 그럼 국민연금에 원화로 들어오는데 이거를 해외 투자를 하려면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시장에서 사면 달러 수요가 많아지니까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 기금이 1,322조 원이에요. 이 중에 58.3%를 해외 주식, 해외 채권, 뭐 대투자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이제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이후 뭐 지금 이런 상태도 그렇지만 뭐 국민연금은 이제 5개년 단위로 그 자산별 목표 비중치를 이제 설정을 하잖아요. 계속 트렌드가 해외 비중을 이제 확대를 하고 이제 국내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가는 추세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 투자를 늘리는 추세인 건데 이게 사실 이제 한꺼번에 시장에서 달러를 사면 이제 환율에 영향을 주니까 분기별로 달러 매수 한도를 좀 정해놓고 이제 조금씩 사들이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거래를 하는데 계속 해외 투자 수요는 있고 환율은 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환율이 고점일 때에도 달러를 국민연금 사들일 수밖에 없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투자 스케줄만 봐도 한 달에 한 20억 달러, 한 30억 달러씩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수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전략적인 환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한은과 국민연금이 외환수합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는데 이 기간이 사실 올해 말에 끝나거든요. 이걸 이제 연장하는 논의 이런 두 가지 카드 정도가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센터장님 이렇게 하면 국내 외환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공급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일단 네. 환해지라는 거는 이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그 환위험을 좀 피하고자 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율을 미리 정한 그 환율 수준에서 거래를 하는 방식인 건데 예를 들어 만일 지금 이제 1억 달러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 환율 1,500원에 환전하기를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1년 후에 투자한 거를 회수해서 달러로 가져와서 이걸 원화로 환전을 할 때 예를 들어 환율이 1,3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환손실이 나잖아요. 예. 비싸게 주고 달러 샀는데 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1년 후에 환전할 때도 1,500원에 환전하겠다라는 계약을 미리 체결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환율 하락에 따른 환손실을 피할 수 있고 뭐 대신 이제 환율이 반대로 올라서 얻을 수 있는 환차익은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선물한 거래를 통해서 환해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위해서 선물한을 매도를 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이제 1년 후에 달러를 1,500원에 다시 팔겠다라는 계약을 예. 보통 이제 은행이랑 합니다. 예. 은행이랑 하게 되면 이제 선물한을 매도를 하게 되는 거고 은행은 이 선물한을 매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은행도 사실 선물을 이렇게 매입을 해주면서 이 위험을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어디선가 빌려와서 1,500원에 국내시장에서 팝니다. 그럼 이제 원화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그 받은 원화를 누군가한테 대출을 하고 이자를 받고 그 이자를 가지고 빌려온 달러에 대한 이자를 이제 지급을 하는 예. 이런 식의 거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를 빌려와서 달러를 팔게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이 원달러 환율 현물화 시장에는 달러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고 그렇게 이제 환율이 조금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라는 거는 사실 환율이 장기 평균을 이례적으로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랐을 때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자산의 최대 10%까지 기계적으로 환해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사실 그러니까 기금운용위원회의 사전 심의 그리고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근데 이제 현재 지금 이제 전략적 환해지에 나설 만한 환율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걸 국민연금이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 이걸 밝히면 그 선에 그 전후로 해서 이제 투기 수요가 있을 수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걸 예. 밝히지는 않는데 시장에서는 대략 한 1,480원 정도 수준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수준에 거의 다 갔으니까 이제 요 정도 됐으면 전략적 환해지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좀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한은과 수합 계약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서 달러가 필요할 때 시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은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에서 이제 수합을 하는 겁니다. 네, 원화를 한은에 주고 한은의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현물화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 달러 그러니까 수요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한은과의 수합 계약도 어느 정도 이제 환율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국민연금이 지금 이제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 한국은행과 외환수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국민연금과 외환당국이 올해 말까지 이제 외환수합 거래 한도를 650억 달러 증액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좀 더 연장하자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도 열렸죠. 있었었는데 네네. 거기서 혹시 환율 논의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사자협의체가 이제 열렸고 예. 이제 기금운용위원회도 열렸으니까 네네. 사실 전략적 환해지 같은 거는 기금위에서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기금위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하는 뭐 시각도 있었는데 어제 기금위에서는 환율에 대해서 딱히 논의된 거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정경 복지부 장관이 모두 발언에서 뭐 기금운용본부에다가 이제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는 정도였거든요. 네. 굉장히 어려운 요구인 거죠.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민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환율 얘기 없이 기금위가 끝났고 여기서 뭐 이제 전략적 환해지를 승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국민연금은 사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익률이 를 높일수록 이제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지기 때문에 이 수익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네요. 건데 네. 그 기금에서도 이런 환해지가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러니까 환해지를 하는 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지 그리고 환해지는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이 분석하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국민연금 수익률 안정성 이건 좀 담보됐으면 좋겠는데 좀 복잡하겠네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국민연금을 이제 동원할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는 상황인 듯도 해요. 맞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게 사실 상대 예. 통화가 있는 거잖아요. 예. 원화 대비 달러가 있기 때문에 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사실 이제 미국이 계속 꾸준히 이걸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굉장히 미국의 입장 이런 것들이 부담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하고 미국 재무부가 지난 1일 그러니까 지난달 1일에 환율, 그러니까 한미 환율 합의문이라는 걸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부 투자 기관의 해외 투자는 위험 조정과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고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이제 뜯어보면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를 목적으로 대규모 환해지 거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의미인 거거든요. 지금 여기다가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한국을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외환시장 안정을 추구한다. 이런 게 미국이 보기에는 그러면 환율 조작하는 거 아니야?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치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미국이 문제를 삼게 되면 더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부담이 될 것 네.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좀 환율이 오르는 게 국민연금 때문은 아닐 텐데요. 이런 좀 답답함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환율이라는 것도 사실 이제 외환시장도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달러에 네. 대한 공급, 수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환율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 이제 금융 변수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달러 공급 요인은 별로 없고 네. 수요 요인은 많으니까 대부분이 달러가 이제 계속 오르겠네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옛날처럼 정부가 대규모로 이제 외환시장 개입을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이런 눈치가 좀 보이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수요 요인을 좀 보면 해외 주식 투자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 들어 서학개미 해외 주식 순매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코로나19 때 이제 동학개미 이어서 서학개미들이 막 이제 부상을 했는데 그때보다도 올해 더 해외 주식을 많이 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트렌드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네. 지금 뭐 사실 달러 공급 요인이라는 게 수출 잘해서 해외에서 번 달러를 가져오는 게 이제 공급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수출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긴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뭐 이거에 따른 달러 유입을 좀 기대해 볼 만은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로 번 달러를 국내에 갖고 들이지 않는 거예요, 기업들이. 일단 기업들의 해외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네. 미국이 지금 관세 협상하면서 요구했던 미국에 대한 투자 이게 이제 연간 2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데 그때 필요한 달러를 확보를 하려면 지금 수출하고 받은 달러를 굳이 환전할 필요 없이 그냥 갖고 있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고 만약에 그 투자 수요가 없다 손 치더라도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는 굳이 달러를 원화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갖고 있으면 달러가 더 오를 텐데. 그러니까 올해 수출이 잘 됐지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년까지 잘 될 거냐 이런 보장이 없는 것도 좀 문제인 거예요. 그러네요. 내년부터는 수출 성장세가 좀 꺾일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달러 공급이 더 안 될 수도 있겠네라는 네. 우려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환율 상승은 어찌 보면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조금 기다리면 이제 환율이 내려오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서 달러를 시장에서 이제 직접 매입하는 비중이 전체 60%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외환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굉장히 큰 손이었던 예. 건데 지금 워낙 서학개미 투자 많아졌고 이제 뭐 기관들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 국민연금이 달러를 매입하는 비중이 18%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원달러 현물한 일평균 거래 규모에서 따져보면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하고 환원하고 통화사업을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센터장님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네. 지금 이 환율 구조를 보면서 다들 예. 이제 일시적으로 뭐
이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거나 이래서 끌어내릴 수 있는 환율은 아닌 거고 뭔가 이제 근본적으로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 건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를 많이 하면 네. 이제 달러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뭐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설비 투자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달러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인들을 좀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실제로 설비 투자를 하든 뭐 외국인들이 와서 투자할 수 있는 유인들을 늘려야 그러네요. 되잖아요. 그건 이제 네. 정부가 뭐 예를 들어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요인들이 좀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외국인들의 원화 접근성을 좀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좀 이제 강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달러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에 국한된 작은 시장이고 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원화를 달러로 이제 환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뭐 24시간을 늘리고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이런 이제 라이센스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도 조금 이제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수출로 번 달러를 국내 시장에서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러니까 아니면 기업들이 해외 투자하는 것들을 국내에 투자할 수 있게 돌리는 방안들도 이제 뭐 근본적인 대책이라면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정부가 대기업들한테 달러를 좀 시장에 내놔라라고 이제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지난 18일에도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현대기아차 뭐 이런 이제 큰 수출 기업들 5개 기업의 경영진 만나서 외환 수급 개선 좀 해야 되니까 여기 좀 협조 좀 해달라고 당부를 하긴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달러로 받은 수출 대금을 원화로 좀 바꿔서 국내 외환 시장에 달러 공급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요청만으로 될 것인가 과연 이렇게 기업들이 가져와서 환전할 수 있도록 뭔가 유인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역시 아까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만한 유인을 만드는 거와 비슷하게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기업들이 달러를 얼마든지 원화로 바꿀 수 있게 은행의 달러 거래 한도 규제를 좀 완화하거나 이제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기업의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원화의 국제화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워낙 이제 좁은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달러 환율은 이제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인데 뭐 이제 엔화라든가 유로화에 대한 환율은 재정 환율로 우리가 한 번 더 계산을 하는 예. 거거든요. 그게 원화 시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지금 중국 이런 데도 위안화의 국제화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화도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통화가 아니라 워낙 지금 K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분명히 일고 있으니까 이제 K 통화의 국제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런 거를 위한 이제 정부의 이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환율 안정하는데 좀 여러 가지 과제가 있네요. 그래도 네. 뭐 그 방법을 좀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환율의 구조나 국민연금의 역할 평소에 되게 궁금했는데 오늘 한 번에 쫙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권서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의 분석으로 환율 분석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